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치열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인물은 김문수 전 장관이었으며 이제 우리는 이들의 행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을 옹호하는 친윤계는 대선 승리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 연명에 몰두하며 음험한 정치적 책략을 동원해 한동훈 후보를 막는데 집중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들은 초기에는 원희룡, 나경원 등 친윤 인사를 내세워 한동훈의 부상을 저지하려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비윤계인 김문수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가 계엄령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히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안으로 급부상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결국 이번 대선 경선 과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과 친윤 세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공작의 연속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선 룰의 변경은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존 4강 체제에서 2강 체제로 압축하는 방식으로 룰이 변경되면서 한동훈 후보의 돌풍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했다는 평가입니다. 게다가 경선 투표 직전에 정체가 모호한 신규 당원들이 대거 유입되었고 이들의 투표가 후보들의 인지 없이 허용되었다는 점도 충분히 검은 손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사게 되죠. 또한 한덕수 후보를 띄우는 이른바 풍선 띄우기 전략까지 동원하여 경선 김빼기 작전을 시도했으며 당내 지도부 인사들이 자당 후보인 한동훈을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경선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내 혼란과 계파 간 갈등이 극에 달한 현 상황을 외부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이 혼탁한 구도에 휘말리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만약 한동훈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외부 세력의 견제와 보수 미디어의 한덕수 집중 조명, 그리고 친윤 구태 세력의 지속적인 방해로 인해 실질적인 지지율 상승과 대선 승리는 요원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만약 한동훈 후보가 경선을 승리했다면 친윤들은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강요하며 다음과 같은 언론 플레이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단일화 거부는 필패. 한동훈 후보 이재명 당선 바라나. 라던지. 한동훈 후보의 당무 우선권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등등 대선 지원은커녕 이와 같이 태클만 걸어댔을 것을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금의 김문수와 한덕수가 벌이는 대결 구도는 한 명은 당내 경선을 통과한 자통당 세력을 대표하는 후보, 다른 한 명은 친윤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등판한 후보라는 점에서 그들의 자리다툼과 눈치 보기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운 천박한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에게 당무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친윤 지도부의 행태, 경선 참여 없이 단일화만 외치며 명분 없이 출마를 선언하곤 후보 자리 내놓으라는 한덕수, 그리고 경선 내내 단일화를 약속해놓고 따고배짱 부리는 김문수 등의 모습은 국민적 피로감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기 대선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자중질환을 거듭하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이 뼈아픈 패배를 경험하고 의원들과 지지자들 모두가 근본적인 반성과 혁신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혁은 스스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말처럼 우리 모두 당원 가입을 독려하여 개혁의 그날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